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해서 2차전은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전은 HBM3E 5세대 HBM을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HBM3E 관련해서도 뭐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향으로 HBM3E 납품을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 납품은 하게 될지언정 뭐 납품을 하게 되더라도 큰 점유율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요. 하이닉스보다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지 그 부분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소 뭐 부정적인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율 문제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율이 뭐 80% 다다른다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거의 뭐 D램급이죠. D램급으로 수율을 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수율 면에서도 뒤지고 또 발열 문제 과연 해결을 했을지 할 수 있었을지 관건인데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다만 그 엔비디아의 그 공급 문제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향으로 4배 정도 필요한 이제 물량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괜찮다고 이렇게 비호하고 있으나 과연 괜찮을지 제 사용을 했을 때 이 고객사 전방 산업에 있는 이 B2B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업체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여하튼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2차전은 HBM3고요. 그리고 3차전이 아마 CXL 쪽이 될 것 같고요. HBM4가 4차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3차전, 4차전은 3차전이 HBM4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제 선출시가 관건인데 마이크론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점유율 선점 문제에 있어서 먼저 선점을 하면은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폰을 오늘 당장 신제품을 샀습니다. 삼성폰을 샀어요. 그런데 내일 뭐 아이폰 새롭게 출시한다고 해서 당장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출시가 가장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선출시,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조금 후발주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4차전은 HBM4라는 타이틀을 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HBM4에 좀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제 기술력 때문이죠. 아무래도 HBM3E가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 어떤 기술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궁극적으로 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이제 그림으로 딱 보시다시피 나타나는 형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보시면은 이 크기, 높이 차를 나타내고 있죠. 계속해서 높이 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궁극적으로는 높이를 줄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HBM2E랑 3E까지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솔더볼을 사용하고 있다. 솔더볼을 이용해서 범핑을 하고 이 솔더볼을 통해서 이렇게 정기적인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HBM4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구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칩이 서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샌드위치처럼 마주보고 있고 구리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범프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솔더볼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솔더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높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거의 뭐 갭이라고 할까요? 이 갭이 0에 다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측처럼 지금 제로에 가깝게 갭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이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를 보면은 HBM4는 일단 속도가 200% 빠르다고 하고요. 200% 빠르니까 두 배죠. 두 배 빠르고 면적은 70% 줄어들고 성능은 50% 이상 향상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HBM4가 이제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성능 문제도 어떤 업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이냐, 또 어떤 업체가 가장 먼저 선점해서 점유율을 가장 빨리 많이 넓혀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추이를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정말 HBM4 관련해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충분히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지금 HBM4가 가장 지금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 출시에 따라서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슈를 계속해서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죠. 아무래도 총파업 문제 때문에 상승을 멈췄습니다. 상승세가 멈춰 있고, 총파업 아무래도 지금 다른 부서도 아니고 DS 부서,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부서에서 이런 총파업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아니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게 지금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연차 휴가라든지 지금 주 6일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들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얼마나 이어질까요?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삼성전자 현재로서는 다소 기간 조정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서 좀 지쳤다라고 판단되면 이 상승분 반납할 수도 있고요. 여러 이제 문제를 껴안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일단은 그 파운드리 파업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고객사들이 이탈하는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순간입니다. 빨리 해소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HBM4 관련해서 이슈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